이거 안 쓰시면 꼭 쓰시고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이거는 없어도 돼요. 코파일럿 MS 마이크로소프트 건데요. 이건 어차피 챗 GPT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워드나 엑셀 같은 거하고 이렇게 분업이 참 잘 돼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내용을 딱 그렇게 원본을 딱 집어여주고 이 강의 내용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제작해줘.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요. 아직은 실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나 도움 많이 받아요. 슬라이드까지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쓸 일은 별로 없다.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제대로 쓰시려면 이제는 클로드를 꼭 쓰실 필요가 있어요. 이 클로드는 챗GPT의 회장이 처음 이 시작을 할 때 여러 엔지니어들이랑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놈이 원래는 사회에 이렇게 뭔가 봉사하는 정신으로 만들자 했는데 막 이게 그냥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오지 이놈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수석 엔지니어들급의 중요 멤버들이 전부 다 나와서 엔트로피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개발했는데 정말 대단해요. 짧은 시간에 이 챗GPT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 클로드는 글쓰기 하는 거 특히나 뭔가 내가 할루시네이션 효과라고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 측면에서는 클로드가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미나이만 배우실 거예요. 한국적인 현실에서. 근데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 있잖아요. 명령하는 거는 여기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 똑같아요. 프롬프팅 기술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령을 내리는 문구는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거에 뒤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만 배우시면 이거 다 배우실 수 있다. 그런데 혹시나 한국의 문화, 역사, 한국적인 현실만 다룰 때 어떤 한국의 어떤 기술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역시 네이버 클로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구글보다 몇 배나 데이터가 많을까요? 내가 대답할게요. 6,400배나 많아요. 그만큼 한국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한국적인 현실에 국한된 자료를 쓸 때는 이것도 쓰시면 좋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미나이만 보실 겁니다. 근데요, 그 질문할 때, 네, 질문하세요. 프롬프트 할 때, 프롬프트 할 때. 그 한글로 질문하는 거하고 영어로 질문하는 거하고 질이 전부 다르다고. 근데요, 네. 이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글로 한 거와 영어로 한 거의 차이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독일 거의 그런 걸 쓰고 있는데 제미나의 구글 번역이요,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저는 그래서 네이버에서 나온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거든요. 저는 아예 안 써요. 너무나 고칠 게 많고요. 그래서 아예 안 썼고요. 구글은 이제 지금 현재 한 140개 언어를 번역을 해주거든요. 근데 품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이 이제 그 번역의 그 품질을 제대로 제네이아에 적용을 못했을 시절에 그때 영어로 쓰는 게 훨씬 좋았어요.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1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no problem.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답이 나와요. 그때는 번역해서 그래요.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거 아주 질문 중요한 질문. 자료를 저도 이제 트라이 해보니까 질문도 그렇지만 자료를 영어나 아니면 다른 몇 개 적어도 영어나 독일어에 있는 자료도 해줘 하면은 그 대답이 범위가 한글로 물어보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와요. 네. 그게 지금 특별히 기술적인 거나 뭐 전문적인 지식은 한글로 된 것만 자료 보통 물어보면 찾거든요. 근데 요거를 영문 자료에서 독일어, 일본어 자료에서도 대답을 해줘. 요거를 엑스트라 플러스 하면은 그게 중요한 포인트. 어마어마한 네, 지금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써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 번역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또 그게 쉽지도 않고요. 한번 갔다가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지금 그 전문적으로 하는 그 있잖아요. 요새 보고서도 얼마나 잘 쓰는, 논문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논문을 제네이아를 썼냐 안 썼냐 하는 거를 딱 짚어내는 그 앱도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학점 안 줘요, 미국처럼 이미. 근데요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 왜냐? 여기서 쓴 거를 여기다가 갖다가 새로 고치잖아요. 그러는 순간 그 앱의 활동을 멈출 수 있어요. 꼭 100%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참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건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있는 내용은 전부 여기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게 한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 근데 죄송해요. 한국은 지금 네이버 클로바엑스를 빼놓고는 뚜렷하게 이렇게 추천드릴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리튼이라고 혹시 회사 업무를 쓰실 때는 리튼이 한국어거든요. 챗GPT를 써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챗GPT를 써서 한국 업무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줘야 아주. 그래서 업무적으로 쓸 때 혹시나 written이라고 있어요. 아까 앞에 거 WRTN. 요거는 혹시나 그 회사에서 쓰시는 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롬프트를 아주 잘 만들어줘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게 무진장 중요해요. 내 인사 업무에서 어떤 프롬프트가 좋아? 뭐 이런 것들. 내 생산 관리 업무에서 어떤 프롬프트가 중요해? 뭐 이런 것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5가지입니다. 오픈 AI, 제미나이. 제미나이는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제 제미나이는 돈을 내요. 다른 건 돈 다 안 내요. 그냥 써요. 저같이 많이 쓰는 사람도 제미나이는 근데 워낙에 제가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을 내는데 이 공짜로 쓰시다가 이런 젠 AI 같은 거 어떤 때 돈을 내라고 그러죠? 굉장히 많이 썼을 때. 네? 그죠? 요새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책 한 권이 보통 몇 쪽이에요? 300쪽. 300쪽의 내용이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 원고를 다 만들어놓고 탈구할 때 300쪽의 데이터를 전부 다 프롬프트에다 갖다 집어넣고 다음 원고를 탈구하려고 하는데 오자 탈자를 봐주고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줘.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은 막 데이터를 옮겨서 하다 보니까 존댓말로 돼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반말로 돼 있어. 그거를 전부 다 반말투로 바꿔줘. 뭐 이런 거. 또 스타일 자체도 좀 부드러운 톤으로 바꿔줘. 뭐 이런 것들. 인터뷰 형태로 바꿔줘. 이런 것들을 이걸 싸그리 돈 내야 돼. 싸그리 다 300쪽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금방 고쳐줘.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안 써보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때는 돈을 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따 이제 채팅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한 채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서전을 쓰고 싶어. 내 자전적 수필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서전을 쓰고 싶을 때는 가능한 한 이 한 채팅에서 그 안에서 계속 서로 대화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뭐야? 대화체다. 우리가 검색하는 건 뭐야? 일방향이야. 한번 딱 주면 그거 찾아주고 끝이야. 근데 이건 대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쭉 지시했던 거, 지가 답했던 걸 얘가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한 채팅 안에서 다 쓰는 거다. 그죠? 그것도 한 채팅 안에서 너무 많아지면 돈 내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걸 써서 자서전을 쓰려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좋아. 그때 돈 내세요. 1년에 30만 원. 납수돼. 아시겠죠? 근데 그냥 계속 공짜로 쓰세요. 나 필요할 때 고쳐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강점들을 쭉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자세한 건 책에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이제 각화되어 있는 건데 perplexity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perplexity도 우리가 클로바엑스를 떼면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반적인 오버롤한 기능으로는 이게 제일 좋다 하고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거에 대한 거 여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구글 제미나이 내리는 것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어요. 요게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카톡방을 안 만들었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여기 카톡방 오픈 카톡 채팅을 혹시 써본 일 계신가요? 네. 있으신가요? 오픈 채팅을 하든 해서 요 카톡방을 만들어 주시면 이런 내용에 대한 거 제가 돈을 벌라고 블로그를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복습을 할 때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복습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설명이 자세하게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보셔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제외하고는 코파일럿은 꼭 빙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네 가지는 네이버도 네이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 세 가지는 전부 구글로 들어갔어요. 오케이? 구글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다운 받으실 때 그죠? 구글로 들어가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메일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내가 강의를 못하면서 좋은 분이시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잘 이해하세요. 데이터의 맥락이 뭐죠? 앞과 뒤죠, 그죠? 내가 앞과 뒤는 다 알아, 그죠? 근데 얘가 맥락 또는 미묘한 언어적 뉘앙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수필 쓸 때 형상화한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이미지나 이렇게 동영상처럼 보여주면 이해가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분수 같은 거가 이렇게 종소리가 울리는데 분수에서 물이 청하게 막 뿜어 나오듯이 이게 퍼지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른가요, 안 빠른가요? 그죠? 그런 거를 얘는 잘 못해요. 얘는 이제 이게 사람의 창의력을 그대로 모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필에서 형상화, 의미화를 얘기하는데 그건 제대로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좋은 수필에서 그걸 따왔어요. 그게 멋있죠, 아주. 그죠? 그러나 나한테 맞는 것, 그건 역시 내 창의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확한 의지와 기준을 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건 내 스타일의 글이 아니고 이건 내가 안 되겠어. 답을 딱 줬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거기서 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트북이나 이런 데는 복사가 편하죠. 핸드폰에서 복사하는 거 아시는 분? 핸드폰에서 어떤 내용을 복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단어를 누르면 되죠. 아무 단어나 내가 선택하고 싶은 단어를 딱 누르면 그 단어가 단어를 눌러야 돼요. 공란을 누르면 안 돼요. 단어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옆에 풍선 두 개가 생기죠? 아세요? 네. 그러면 이 앞에 풍선을 해서 앞으로 해서 내 필요한 부분까지 가고 또 뒤에 풍선을 쭉 당겨서 필요한 부분까지 선택을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죠? 붙여넣기, 복사, 잘라내기 이런 거가 나와요. 그때 복사를 해갖고 그거를 프롬프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우실 텐데 프롬프트에다 집어넣을 때 다음 내용은 어떠한 식으로 고쳐줘 한 다음에 다음이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러고서 똥똥 치는 거 있어요. 세미콜론. 똥똥. 그런 다음에 그 복사한 걸 붙여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써줘요. 아시겠죠? 근데 그 다시 쓸 때 내 의견을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내 의견을 없이 그냥 다시 써달라는 게 좋을까요? 그때 꼭 내 의견을 쓰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내 의견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롬프트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쓰라 때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얘가 가져올 수 있는 보세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 항상 발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창의력은 언제 생겨요?
딱 요가하고 나 1시간 동안 요가하고 나서 딱 정신 차리고 창의력이 나와요? 아니면 친구하고 소주 한잔 하다가 창의력이 나와요? 절대로 요가한다고 안 나와요. 텔레비 보다가 나오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적자생존이 뭐예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 근데 이제 요새는 적자생존이라는 말도 틀려요. 뭐예요? 말로 하면 글자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STT. 이거 아직도 안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이제는 자꾸 말로 해서 뭐 우리 마누라 제일 잘. 우리 마누라는 완전 폼맹이야, 폼맹. 여보 하면 내가 다 해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일 잘하는 거 뭐냐? 남편 전화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웅개떡 나왔는데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되게 잘해요. 그런데 카톡에 메시지. 카톡에다가 10분을 얘기해도 메시지가 다 정확하게 적히는 거 아세요? 이거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 거야. 근데 저는 가르치고 나서 이거 만지는 사람은 퇴하게 해요. 말로 해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요새 잘 지내나? 그리고 경상도 말로 하잖아요. 그럼 표준 말로 들어가요. 그거 해본 사람. 완벽진 않은데 제대로 돼요. 내가 이렇게 오기까지 강민구 판사라는 친구가 정말 큰 역할. 저보다 이제 9년 후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여. 나는 좀 어려 보여. 그랬더니 한참 지나면 막 얘기하다 보니 이 친구가 슬슬 야자를 놓더라고. 내가 6과학번인데 그랬더니 아이고 꼬랑지를 팍 내리더라고. 그러더니 그 친구가 선배님 제가 경상도 사투리 쓰는데 지금 표준말로 바뀌지? 표준말로 바뀌어요. STT 꼭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이 비판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생성된 컨텐츠가 원하는 표준을 그죠? 이게 자꾸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이 다시 쓰기도 하고 또 뭔가 고쳐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의력은요 한 70%가 이게 아이스버그처럼 숨어 있어. 근데 젠 AI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창의력,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얘가 갖다 주는 거예요. 오, 이런 게 있었네. 그죠? 거기에서 제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절대로 발휘할 수 없는 창의력을 이 젠 AI는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생산성을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자꾸 수정해라. 이 할루시네이션. 거짓말도 막 해요. 아주 뻔뻔하게 해요. 스마트 워킹에 장동익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엄청 나옵니다. 의사협회 회장이 저 구속당하고 어쩌고 엄청 많아. 미술도 그 전문으로 하는 친구 뭐 되게 많아. 스마트 워킹 장동익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 나도 그건 유명했는데. 근데 장동익의 스마트 워킹에 장동익이 누구야 하면 쫙 나와. 근데요. 스마트 그랬더니 경북대 사대를 나왔으면 어쩌고저쩌고 미술 교수처럼 그런 거를 아주 뻔뻔스럽게 그냥. 그래서 내가 경북대 사대가 아니고 나는 서울대학교 상과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장동익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게 할루시네이션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가려내. 근데요, 여러분들 계속 쓰시다 보면 이게 잘못됐네 하는 걸 감을 잡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거 틀렸어 하는 거. 내가 명확하게 틀린 걸 알 때는 틀렸어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기다려볼게요.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제미나이에서 하다가 책글 쓰게 쓰는 거 어디로 간다고요? 그 똑같은 내용을 클로드에 보내세요. 아시겠죠? 똑같은 프롬프트를 쓰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보내서 여기가 어디 좀 이상한데 한번 다시 써봐. 그러고서 똥똥 하고 그 내용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다시 써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할루시네이션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그때는 최고가 검색 엔진 쓰고. 아시겠죠? 최종적으로 그래도 이상할 때.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역시 검색 엔진을 들어가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이해가 다 되시죠? 네? 여기 또 역시 책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맥락이 뭐예요? 앞과 뒤에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얘가 나의 앞뒤를 모르잖아요. 그냥 전체적인 걸 가져와서 그러니까 내 환경에서 앞뒤 컨텍스트를 얘한테 알려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피드백. 자꾸 뭐 다시 써봐 이런 것도 하고 피드백도 서로 해라. 그런데 어디서 하는 게 좋다고요? 한 채팅에서 하는 게 좋다고요? 두 채팅 이상에서 하는 게 좋다고요? 한 채팅하면서. 채팅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핸드폰에서 99개 채팅방을 자동으로 저장해줘요. 아시겠죠? 이따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 채팅방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다루고 그걸 99개까지 저장을 해줘요. 그러다가 또 하나를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 맨 뒤에 했던 거를 지워버려 지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공짜로 쓰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필요 없는 채팅들이 있죠. 누구 전화해 같은 거 이렇게 한 채팅방을 차지해버려요. 그런 거는 중간에 지워버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지우는 법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꾸 연습하세요. 예, 오늘은 죄송해요. 이렇게 빨리 설명하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날이에요. 이걸 배운 거를 9시간 과정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게 브레인스토밍 기구로 써야 돼요. 이게 브레인스토밍 기구로는요, 최고예요, 최고. 웬만한 자료를 얼마 만에 갖다 주죠? 써보신 분 아시죠? 5초 이상 안 걸려요. 5초 이상. 5초 만에 나오는 내가 며칠 밤을 그냥 밤새면서 찾을 수 있는 내용도 5초 만에. 아시겠죠? 네. 그렇게 빨리. 이 브레인스토밍. 나 혼자 브레인스토밍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얘네들을 쓰면 내가 수십 명과 브레인스토밍 하는 결과를 5초 만에 갖다. 이해가 되시죠? 잘못된 거 또 뭐냐면 또 5초 만에.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초안 작성. 이야, 이거는 최고예요. 근데 역시 최종 안을 만들 때는 내가 완성해야 돼. 내가. 근데 얘가 끝까지 완성해 주는 경우도 있다. 내가 완성. 세 번째 뭐예요? 감정. 얘는 내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기 교수님 내가 아까 노트북 LM이라는 거 써보시라고 그랬죠? 거기다가는 내 맥락이나 내 자료를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에서 가져온 데이터와 내 데이터, 내 맥락이죠. 그거를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뤄줘요. 그러면 이거가 가능해요? 안 해요? 이거까지도 가능해요? 그게 노트북 LM이에요. 자, 지금 잘 들어두세요. 제미나이에도 노트북 LM처럼 내 거를 내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는, 내 맥락을 갖다 집어넣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럼 쓰세요. 여기도 있지만, 제미나이는 GEMS예요. 제미나이는. 그 다음에 클로드나 챗GPT는 프로젝트라고 나와요.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나 제미나이의 제임스에다가 내가 만든 데이터죠. 그죠? 내 상황.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런데 이래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워드나 이런 거 만든 거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PDF로 뭔지 아시죠? PDF로 변환을 해서 그런 데다 집어넣어 두시면 세 군데 같이 다 들어가면 같이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자서전 같은 거는 한 하루 정도면 초안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한 2주, 3주 된 정도로 마감을 하시면 완전히 그냥 글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요거 다양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표절 탐지하는 거. 표절 탐지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다른 앱에 가봐라. 그죠? 이상한 게 있어.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좀 그래도 이상해. 그러면 뭐 하라고요? 검색에 들어가. 검색에. 자 이렇게 해서 표절 탐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활성화망. 요거보다 또 더 뒤에가 더 중요해요.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성 활용.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기자가 기사 쓸 때와 그죠? 어떤 전문적인 보고서를 쓸 때와 회사 업무 보고서를 쓸 때와 예를 들어서 이래요. 회사 업무에서 어떤 그 정부에서 주관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때 제안 요청서 오죠. 무슨인지 아시죠? 그 제안 요청서를 집어주고 여기에 따르는 제안서 써줘. 그럼 금방 써줘.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제임스나 프로젝트 같은 거에 필요하듯이 내 회사에 요거 관련된 여러 가지가 이미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내가 항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사팀의 경우에 인사 규정 들어가고 인사 그 기록카드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사 기록카드, 조직도 이런 거를 다 그 제임스 프로젝트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것도 들어가서 거기에 맞도록 모든 그 인사 일을 업무를 다뤄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제안서에 관련된 것도 기획부서에 모든 그 기획 업무들 있잖아요. 우리 회사의 사명, 뭐 비전 이런 다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뭔가 제안서를 쓸 때 처음 다 활용해서 진짜 멋진 제안서를 얼마 만에 쓴다고요? 아까 5초 얘기했죠. 근데 노트북 LM이나 제임스나 뭐 이 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전체적으로 딥러닝 해놓은 데이터는 금방 답할 수 있지만 네어 제임스나 프로젝트나 노트북 LM에 들어있는 소스 데이터는 자기가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통은 보고서 하나 내는데 어떤 때는 2분도 걸리고 이래요. 참고로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잘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요. 그 기본을 다 이해하고 요거를 책을 읽어보시면 근데 여기 제임스나 이 노트북 LM 같은 거는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책에 포함을 못 시켰어요. 나중에 우리 교육 받으실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양한 컨텐츠, 단순한 텍스트 응답뿐만 아니라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도 써주고 뭐 온갖 거 다 써줘요. 논문도 써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역할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심리 분석 그 간호사의 역할도 엄청 잘해요. 내가 어제 아내와 싸우는데 어떤 이유로 싸웠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떤 대안이 좋을까? 뭐 그때 제일 앞에다가 너는 심리 분석가야 하고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 얘기를 쓰고서 답을 내는 심리 분석가보다 좋은 답을 낼까요? 안 낼까요?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심리 분석가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얘는 딥러닝을 해놨기 때문에 진짜요. 정말 답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심리 분석가로서 뭐 닥터로서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진짜 그런데 그 안에서 할루시네이션 효과 때문에 조심해요. 엉뚱한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상황별 맞춤형 이것도 이제 다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쓰다 보니까 그냥 부드러운 투도 들어가고 여기저기서 막 들이다는데 어떤 거는 그냥 너무 딱딱한 글씨도 들어가 있고 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이 블로그 포스팅 할 때는 부드러운 톤으로 써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피드백 반복 다시 써줘. 근데 그냥 무조건 대놓고 다시 써줘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내 생각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가능하면 꼭 집어주세요. 내가 뭐 생각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다시 써줘 해줘 보세요. 그래도 달라져요. 네. 그러면 그 속에서 아이고 요걸 내가 이전